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또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5,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수의 상승폭도 그동안에는 거의 보합권, 강보합권 수준이었다면 어제는 전체적으로 1% 안팎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1.02% 오른 5,633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는 1.18% 상승한 18,600선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39,7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간밤 특징주들을 살펴볼게요. TSMC와 애플, 테슬라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TSMC가 3.5%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라는 기대감 속에 빅테크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쳤는데요. 간밤의 분위기 TSMC가 이끌어 갔습니다. 2분기 매출이 월가 추정치를 월등히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분의 1가량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죠. 역시 AI 수요 급증이 이렇게 매출 상승의 동력이 되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밤 TSMC가 다음 주부터 2나노칩 시험 생산에 돌입을 한다는 소식도 알렸고요. 그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TSMC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6% 상승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가 된 바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애플 보도록 할게요. 애플도 1%가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WWDC 연례 개발자 회의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간밤에는 23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달러대를 상회를 했습니다. 간밤 투자은행 니드엠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를 기존의 220달러에서 260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쉬지를 않습니다.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돈나무 언니죠. 캐시우드가 주력 펀드에서 테슬라의 비중을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 ETF에서 테슬라는 15.4%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6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8조 6천억 원까지 비중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밤 골드만삭스가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의 175달러에서 248달러로 올렸고요. 다만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은 중립으로 유지를 한 채 끝이 났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초록불이 참 많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쪽에 있어서의 빨간불이 보이고 빅테크 안에서도 군데군데 빨간불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는 다 좋았습니다. 일단 M7 종목들부터 보자면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의 주가는 1.8% 올랐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4% 상승. 엔비디아 주가가 2.7% 올랐고 구글도 1%대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0.89%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0.23% 올랐고요. 그리고 특히 테슬라도 11거래일째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주가가 인수합병 소식 전해진 가운데 유럽의 한 기업을 인수한다. 그것도 AI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는 4% 가까이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4% 상승을 시원하게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을 보자면 오늘 오랜만에 또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맥도날드의 주가 1.9%, 바로 옆에 있는 치폴레의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소비자 쪽에 있어서 홈디포와 로우스도 오늘장 각각 2%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지금 필수 소비재단에서는 좀 혼조를 보인 가운데 월마트는 0.7%, 코스트코는 0.3%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른 종목군 보자면 에너지 섹터 국제유가가 어제는 좀 쉬어갔지만 밤 사이에는 또다시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엑스모빌, 쉐보론 등의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헬스케어 섹터 계속해서 또 흐름 좋죠. 일라릴리 상승 이어갔고 존슨앤존슨, 머크 등의 종목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목전에 두고 있는 금융주 어제는 상승했지만 밤 사이에는 약간 혼조를 보였습니다. JP모건 강보와 웰스파고 약보합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상승을 보였고요. 최근 카드사 쪽이 계속 안 좋죠. 비자 주가는 마이너스 0.9% 그리고 마스터카드 주가도 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특징주 3가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AMD 볼게요. 앞서 AMD AI 관련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좀 말해지면서 주가 오늘 밤 사이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AMD가 유럽의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일로 AI를 9,200억 원에 사들였는데 기업의 요구에 맞춘 AI 모델과 시스템을 맞춰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보험 기업인 알리안츠 그리고 영국의 자동차 롤스로이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AMD는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을 해서 AI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간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AMD가 4% 가까이 간밤에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목표가가 간밤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향 조정이었었는데요. 웰스파고 애널리스트가 알파벳의 목표가를 168달러에서 187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187달러가요. 지난 5일의 마감가 190달러보다 한 2% 더 낮은 숫자여서 1년 후에 알파벳의 주가는 현 시점보다 2%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로 좀 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알파벳이 올해 구글의 제미나이를 발판 삼아서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한 35% 넘게 쭉 올라섰었거든요. 그러한 이 호재가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됐었다라는 분석 속에 이렇게 목표가 올렸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아이러니한 그 해석이 될 수 있을 법한 리포트가 나와준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허브스팟이라는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 허브스팟과 인수 협상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허브스팟이 최근 6분기 동안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알파벳의 굉장히 매력적인 인수 대상으로 꼽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사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간밤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허브스팟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만회를 해내면서 12% 하락으로 멈췄는데요. 일단 알파벳과 허브스팟 모두가 즉각적인 논평은 거부를 해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3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특징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매일매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떠한 증시 포인트를 먼저 짚어볼까요? 밤 사이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였죠. 9월 금리 인하 기대해도 될까라고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파월에 빙의했어요. 예, 네. 제가 오늘 최근 들어가지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이틀 동안 그렇죠.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많은 훈풍이 좀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날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말 속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만한 재료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날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 질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그렇게 말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미국 경제가 물가 안정과 낮은 실업률을 향하는 길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최근 물가 지표가 완만한 진전을 보였고 그 좋은 데이터가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는 꽤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에보코어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요. 파월 의장의 발언 핵심은 위험 균형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9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또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시장의 이목이 또 나올 물가 데이터에 또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지난달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가리킨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0.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3.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주 발표되는 또 이런 관련한 물가 지표가 좀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9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은데요. 관련 지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한입뉴스 4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은 두 번째 이식이 헤드라인인데요. 뉴럴링크 두 번째 이식 수술 진행 계획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제어하는 게 그 목표인데요. 장기적 비전으로는 마비된 사람들이나 이제 기억 상실을 치료하는 게 그 목표라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하면은 뭐 예. 화면 열었으면 좋겠다면 열리고 예. 저거 엔터 눌렀으면 좋겠다면 눌리고 예. 예. 그 첫 번째 이식 환자 혹시 근황 아세요? 혹시 최근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게임을 하고 계세요. 게임만 예, 못했던 게임을 머릿속으로 게임을 하고 계셔서 네.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전설로 네.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일단 두 번째 이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 뉴럴링크죠. 뉴럴링크가 일주일 안에 두 번째 환자에게 이식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가 올해 말까지 높은 한 자릿수의 환자들에게 기기를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뇌, 척수 손상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이 계획이고요. 사실 이후 마비와 기억 상실을 치료하는 것이 뉴럴링크의 장기적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추후에 언젠가는 이렇게 뭔가 이식을 하면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러면 살쪄서 비만 치료제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장기 플랜이 과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입 뉴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챗GPT가 과학자로 데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챗GPT는 의사도 할 수 있고요,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회계사, 세무사 뭐 다 할 수 있죠. 오픈 AI가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학연구 AI를 도입할 때 그 장단점에 관련한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PT-4.5의 과학연구 분야의 활약 여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오픈 AI가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해서요. 과학 연구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의 장점과 리스크를 이제 연구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가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한 연구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가 안보, 우주 탐사,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말 세계 최대의 연구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4.5가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향후 저희가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한입뉴스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어떻게 막아야 하지? 중국 관련한 얘기입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더 창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일자리를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국 보호주의가 아니라 경제 왜곡에 따른 조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미국 재무부의 고위경제 외교관 제이 샴보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세 외에 최근에 뭐 정말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거 외에도 더 창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고요. 샴보는 중국의 생산이 자체 수요나 글로벌 수요와 동떨어져 있고 이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좀 위협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과잉 생산 및 덤핑에 대한 방어는 보호주의나 반무역이 아니라 경제 왜곡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다. 자,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이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과잉 생산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련된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또 조치가 나타나게 될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입뉴스 열어볼까요? 마지막 한입뉴스는 코스트코 관련한 소식입니다. 회원비 올립니다.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회원비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코스트코는 이
고정적인 영업이익률이 있어요. 한 3%, 2%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원비를 인상하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5 이상을 인상한다라고 하는데요. 약 5,200만 명의 회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스트코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예, 뭐 세상에 정말 안 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어떤 게 우리의 월급. 아, 월급. 네, 월급만 안 오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코스트코가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회원비를 인상을 합니다. 이 여기비 9월 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회원비를 $5 이상 인상할 예정인데요. 네. 사실 연간 일반 회원비가 $60에서 $65로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같은 경우는 $120에서 $130로 올릴 계획입니다. 자, 이번 인상이 약 5,200만 명의 회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트코의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 또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뉴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뉴스는 애플 이야기인데요. 애플이 하반기의 목표,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목표가 9천만 대라는데 이거 뭐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이 이제 높인 거예요? 높인 거죠. 오, 예.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지금 AI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 AI 때문에 판매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0일 현재 시간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하반기 최소 9천만 대의 아이폰 16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아이폰 15의 출하량이 약 8,100만 대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이제 10% 정도의 판매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나 여파로 인해서 고가의 아이폰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애플이 기대를 거는 이유에는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죠. 애플은 아이폰 16에 추가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고객들에게 충분한 매력으로 또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삼성전자 또는 중국의 샤오미 같은 이런 애플의 경쟁사들도 좀 AI를 강화한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판매량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매출 내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더 강조하곤 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그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나서는 이 판매량에 대한 목표치도 더 높이면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의 아이폰 16 흥행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그렇죠.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에서의 성과 역시 관건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난관이 있죠. 바로 중국의 AI 정책을 얼마나 잘 준수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AI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로가 서로의 견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틈바구니에서 애플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절묘한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널리스의 니콜 팽 수석 부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애플이 중국의 AI 정책을 어떻게 준수하는지가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고 중국의 엄격한 규제가 애플의 자사 제품에 AI를 탑재하려는 초기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앞으로 향후 애플의 주가를 또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되고 나서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플 주가가 10일 현지 시간 10일이죠. 지금 1.88% 상승한 약 $233 부근에 지금 장을 마감을 했고요. 최근 네. 1개월 동안에 이 기업의 주가가 약 20.64% 상승하는 뭐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애플은 뭐 다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3조 5,72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위 마이크로소프트와 3조 4,650억 달러. 뭐 아주 근소하게 나가고 있다. 뭐 재채기 한번 하면 바뀔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에 있어서는 오픈 AI에 손잡고 가장 선두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되게 얘기가 없이 조용해요. 맞아요. 뭔가 마이크로소프트도 1위 자리를 다시 재탈환하려는 모멘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뉴스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관련한 소식입니다. 허브스팟이라는 회사의 인수를 중단을 했다라는데요. 네. 어떤 소식일까요? 네,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허브스팟 인수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파벳은 올해 초 허브스팟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 실사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사라는 게 잠재적 인수자가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 측정 그리고 조사, 검토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허브스팟이 디지털 마케팅, 세일즈 그리고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인바운드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부분을 좀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 급성장을 좀 했습니다. 창업자들은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급성장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자체가 고객이 자발적으로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론인데 뭐 이와 대칭되는 게 또 아웃바운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7년 허브스팟은 첫 번째 인바운드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검색 엔진 최적화, 그리고 블로그 작성,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일궈놨고요. 그리고 허브스팟은 2014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M&A를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좀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왜 멈춰졌을까요? 뭐 사실 뭐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죠. 바로 네. 반독점 규제가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알파벳 자체도 사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구글 클라우드랑 구글 애드, 구글 마케팅 플랫폼들이 뭐 대표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파벳이 특히 엄청난 수의 중소기업 고객들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브스팟 인수를 통해서 알파벳이 더욱 강력한 B2B 사업 라인업을 좀 구축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뭐 이러한 뭐 시너지를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등의 어떤 주요 국가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시선이 M&A 무산을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힌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뭐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 기관들이 특히 글로벌 기술 기업의 왕성한 M&A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존이 뭐 아시는 로봇 청소기 기업인 아이로봇 인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데 20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브스팟의 주가 좀 많이 빠졌죠? 예, 허브스팟 주가가 지금 12.12%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492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알파벳 인수 추진 중단 소식에 큰 영향을 줬고요. 네. 사실 지난 6월 10일에 웨스파고의 목표가를 보게 되면 주가가 그때 당시에 75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벳의 허브스팟 인수 중단 소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